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개발한 리눅스 커널 기반의 오픈소스 모바일 운영체제로서 2008년 9월 23일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드로이드가 애플 iOS의 대항마로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디지털 카메라 OS 개발을 목적으로 2003년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더 큰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해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로 개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개발사였던 주식회사 안드로이드는 2005년 7월 구글에 인수되었는데요. 공식 론칭 전인 2007년 데모 영상을 보시면 개발 단계의 안드로이드는 아이폰과 같은 풀터치 방식의 스마트폰이 아닌 자판에 있는 쿼티폰의 OS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또한 2008년 10월 미국에서 출시된 HTC의 쿼티 기반 스마트폰 G1이었는데요. 2007년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안드로이드는 풀터치 기반의 스마트폰 OS로 급선회하였으며 다양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도 1.5 버전인 안드로이드 컵케이크가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4월에 공개된 삼성전자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GTI 7500도 안드로이드 1.5 컵케이크가 적용됐으며 2010년 3월 공개된 갤럭시 S1의 경우 안드로이드 2.1 에클레어가 채용되었는데요. 구글의 염원대로 2009년 4%에 불과했던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출시 3년 만인 2012년 30%를 돌파하면서 iOS를 제쳤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는 75%의 점유율을 기록, 사실상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로고는 귀여운 외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최초의 안드로이드 로고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최초의 안드로이드 로고는 구글의 엔지니어였던 댄 모릴이 디자인한 것으로 눈알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로봇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내부 개발자 커뮤니티용으로 급하게 디자인되었으나 개발자용 버전 공개 이전에 드랍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람들에게 친숙한 안드로이드 로고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이리나 블록이 구글에서 일할 때 디자인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디자인했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구글에 제한되지도 않았던 이 디자인이 내부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안드로이드의 공식 마스코트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캐릭터의 공식 이름이 없었을 당시 개발팀은 이 로봇에 버그드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머리에 벌레처럼 더듬이가 솟아나 있다는 사실과 프로그램에 발생하는 버그에 빗대어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로고는 표절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스타워즈의 인기 로봇 캐릭터 R2D2를 모방했다는 주장과 1990년대 초 아타리에서 출시한 게임 건틀렛 더 서드 인카운터의 캐릭터를 모방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게임 속 캐릭터의 이름 또한 안드로이드이고 색상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디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던 2010년에 큰 환호가 되었는데요. 이리나는 현재 안드로이드의 공식 디자인은 그녀가 디자인한 수많은 초안 중 하나였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안드로이드 자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SKT에서는 안드로보이라고 하는 마스코트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비교했을 때 관절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안드로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안드로파이라고 하는 구글 공식 앱이 존재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만의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버전별 코드네임은 A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디저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규칙이 제대로 확립된 것은 세 번째 버전인 컵케이크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의 경우 디저트 이름이 아닌 로봇에 걸맞는 아스트로보이라는 이름이 내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 버전인 1.1에서는 식후에 커피와 제공되는 작은 케이크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프티푸르를 사용했고 로봇 이름에서 디저트 이름으로 변경되었지만 알파벳 B가 아닌 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컵케이크, 도넛, 에클레어, 프로즌 요거트, 진저브레드, 허니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젤리빈, 키캣, 롤리팝, 마시멜로우, 누가,
오레오가 사용됐으며 2018년 8월 6일에 공개된 최신 버전인 9.0의 경우 안드로이드 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 안드로이드의 새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이 디저트들을 커다란 조각상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디저트 이름이 아닌 숫자를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맛있는 디저트 모양의 안드로이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된 것은 2003년 10월이었고 이 회사가 구글에 인수된 것은 2005년 7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보다 빠른 2004년에 안드로이드의 창업자였던 앤디 루빈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제작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미국의 IT 기자 스티븐 레비가 구글에 대해 쓴 인더플렉스란 책이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안드로이드 OS의 진가를 삼성전자가 알아보지 못하고 멍청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11년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이 안드로이드 OS 제작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안받았던 것은 휴대폰 자판을 옆으로 밀어올리는 사이드킥 기술이었고 이미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앤디 루빈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기 자체도 안드로이드라는 회사가 설립도 되기 전인 2003년이었으며 당시 앤디 루빈도 하드웨어 디자인 회사였던 데인저라고 하는 회사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안드로이드 OS 제작을 제안받았음에도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결코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했는데요. 만약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다면 과연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부터는 버전별로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기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설정,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 안드로이드 버전 부분을 계속해서 터치하면 실행이 됩니다. 초기 이스터에그는 굉장히 정적인데요. 먼저 진저브레드에서는 좀비 하트 바이 잭 라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좀비가 된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과 공포스러운 진저브레드의 이미지가 뜨는데요. 좀비가 될 때까지 열심히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의 노고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4.0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부터는 조금씩 볼거리가 늘어나는데요. 실행해보시면 아이스크림 빵을 뒤집어 쓴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며 이 안드로이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점점 커지고 이후에는 여러 대수의 안드로이드가 화면을 빼곡히 채우게 됩니다. 젤리빈 버전에서는 젤리빈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터치해주시면 미소 짓는 젤리빈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화면 전체를 젤리빈이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이때 터치를 통해 젤리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5.0 롤리팝에서부터는 이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롤리팝 막대 사탕을 클릭하시면 플래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임이 실행되는데 터치를 통해 안드로이드를 조작, 롤리팝 장애물을 피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며 원작인 플래피 버드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안드로이드에는 버전별로 이스터에그가 존재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이스터에그를 검색하시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9월 3일 10.0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0.0 버전부터는 국가마다 다른 발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어떤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헷갈리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저트 이름이 아닌 숫자를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안드로이드에 사용했던 연한 녹색은 저시력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좀 더 진한 색상으로 변경됐으며 문자 로고 또한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됐고 디자인 또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 새로운 기능들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라이브 캡션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조용한 환경에서는 볼륨을 조절해도 미디어를 즐기기 쉽지 않은데요. 라이브 캡션 기능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오디오와 동영상, 심지어 유저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해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 접속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일부 UI 요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다크모드를 확장해 앱 개발자가 지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앱에서 다크모드가 사용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배터리 소모량이 줄어들고 눈의 피로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앱을 업데이트할 때 재부팅할 필요가 없어지고 뒤로 가기 버튼이 사라지고 스와이프 제스처 기능이 확장되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에 관한 비하인드 이야기와 다음 버전인 10.0에 대해 간략히 다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스마트폰에 머무르지 않고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TV 등 다양한 기기에 확장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미래에는 얼마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